안녕하세요. 저는 카이 글로벌 창업보육센터 데이비독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다음 세대를 이을 청년들 CEO를 멘토링하고 양육하는 것이 저희 인생의 소명이자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창업 모델을 가지고 스타트업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우리 김지훈 대표는 하나님께서 이 김지훈 대표를 통해서 얼마나 이 비즈니스의 만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김지훈 대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스타트업을 살펴보는 또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훈 대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 대표 김준입니다. 저희는 만들고 있는 건 이런 점자 스마트워치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시고 4천만 명 정도의 전매인 분들이 계신데 되게 놀랍게도 그 중에 90% 이상이 글을 못 읽습니다.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이 점자책이 굉장히 비싸고 부피가 크다는 건데 우리가 읽는 성경도 점자화되면 22권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책으로는 사실 보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자화된 기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 기기가 20년 동안 굉장히 비쌌습니다. 500만 원 정도 했고요. 평균 가격이. 그리고 뭐 2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사이 정도의 가격에 굉장히 비싼 고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음에도 못해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혁신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닷을 창업했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는 점자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점자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스마트폰이랑 연결하게 되면은 뭐 페이스북이랄지 뭐 메일, 트위터 같은 여러 가지 스마트 데이터들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요. 뭐 애플워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이제 29만 원이어서 누구나 굉장히 어포더블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기고 이 기기를 통해서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글을 다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목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또 복음을 같이 전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그 스마트워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되었죠? 제가 이제 일전에 했던 창업들은 다 소프트웨어 창업들이었는데 소프트웨어 창업이 이제 좋은 점은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사실 굉장히 아이디어 싸움이기도 하고 실행력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안 좋은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 모델이랄지 뭐 부분 유료화 모델이랄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센시티브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창업하는 닷은 하드웨어 기업이거든요. 하드웨어 기업은 이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도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잘 만들어서 좋은 제품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이걸 알리고. 그래서 닷워치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희가 가져가고자 했던 거는 이제 기존 시장 자체가 정부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만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마켓이었거든요. 이거의 저변을 우리가 흔히 사는 IT 디바이스 같이 뭐 애플워치 사듯이 일반 스토어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저희 비즈니스 전략 중에 하나고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는 기존에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사람들 뭐 갑자기 시력을 잃은 사람들은 사실 점자를 배울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내 의의가 있고 또 비즈니스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굉장히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가 저한테 처음 찾아와서 저한테 멘토링을 부탁할 때
지금의 차고 있는 점자워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은 패셔너블한, 그러니까 점자워치뿐만 아니라 패션워치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보이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썼는지 좀 잠깐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가 지금 뭐 대외적으로 발표는 할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비전이나 방향성에 공감을 해서 사실 이런 스타트업에 올 뿐이 아닌데 저희가 정말 세계적인 웨어러블 디자이너랑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저희 디자인 팀에서도 우리가 흔히 시각장애인들 하면은 이런 보이는 거나 색깔 이런 거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런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각장애인들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고 색깔 이런 것들이 사실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별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자 노력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같이 일하는 결과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스타트업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니즈인데, 지금 닷은 정확하게 고객의 니즈를 뽑을 수 있었거든요. 어떤 그런 영감이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일단 제가 3번의 창업을 하면서 가장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왜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을 하면 나오는데, 왜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문제가 탁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닷을 사실 시작할 때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무엇보다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전 대학생 때 기독교인이 됐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여태까지 하던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트렌디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팔로우 했다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기도를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던 중에 알게 됐던 게 이런 시각장애인들의 문제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책은 너무 크고 비싸서 복음을 못하고, 기기들도 20년 동안 변혁이 없어서 너무 비쌌던 그 이유 때문에 이 90% 이상이 책을 못 읽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선교를 많이 가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못 읽겠구나 하는 마음에 그게 다가옴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내가 어떤 선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각 나라에 숨겨진 이런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3번의 이런 창업을 통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비즈니스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사실 그 이유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고 혁신적인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장 파괴적으로 이 시장에 있는 그런 기존의 플레이어들한테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내가 이걸 왜 하는가?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창업이 매스컴에서 특히 대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창업을 하러 오는 청년들에게 창업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또한 무수히 많은 창업을 했고 창업 지도를 하면서 꼭 창업을 하면 데스밸리를 넘기는데, 그 3번의 실패에 대해서 잠깐 좀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디오 중에 스티브 잡스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거든요. 인터뷰한 내용 중에 리스크에 대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어가 이 창업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no risk 그러거든요. There's no risk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이유를 뽑는 게 그래서 내가 창업을 어릴 때 시작해야 된다. 아무것도 책임질 것들이 없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거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1살 때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었고 사실 배울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말하면은 실패지만 실패가 사실 딱 제가 끝내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이제 실패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제 자의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그만했던 거기 때문에 다 경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이 축적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고, 물론 그 순간들은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업, 제가 이제 웨건이라는 창업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우버 포 트럭을 했었어요. 우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택시 서비스죠.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럭까지 이어져서 트럭 드라이버들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쉽게 어떻게 보면 트럭을 주문할 수 있는 거죠. 이삿짐을 옮긴달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깨달았던 게 아까 그 열정의 문제였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중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한테는 실패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를 이제 내가 왜 창업가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이었고, 그래서 사실 실패라기보다는 정말로 왜 막 그 유명하신 창업자들 중에 뭐 권도균 대표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뭐 나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제가 정말로 평생을 바쳐서 내일 죽어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게 다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많은 엄청난 창업 지원과 엄청난 창업 열풍이 불었는데, 본인이 세 번의 실패와 네 번째 도전에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후배 청년 창업자들에게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 점은 꼭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준다면 어떤 점이 있죠? 저는 절대 성공하지 않았고요. 저도 그냥 그 한 과정 중에 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중요한 점들이 깨달은 것도 많고 너무 많은데, 일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집중해야 되는 것 같고, 또 항상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면서도 또 때로는 다쳐야 되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로 딱 뽑자면은 일단은 자기가 믿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방금 질문 주신 그런 팁으로 꼽자면은 특히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나의 생각을 이 현실 마켓하고 맞춰보는 그 현실 감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했던 실수들이, 제가 냈던 이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 만들어 놓고 갔는데 안 좋아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맞춰가고 다 그런 과정들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초기부터 굉장히 민감하게 실제로 내가 풀려는 문제에 있는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호흡과 이걸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 네, 좋습니다. 여러 경진대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KBS 한금 펜타곤, 이창부, 또 세계 창업 경진대회 등. 그런데 이번에 그 구TV에서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 1에 참가하는 도전자들에게 좋은 팁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대회라는 것보다는 그 사업 본질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회에서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할 이런 사업 계획들이나 실제로 이뤄가고 있는 것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그냥 표현하는 기회로 삼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굿TV에서 하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할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사를 하신다면 어떤 포인트를 가장 먼저 두시겠어요? 저는 제가 심사할 정도는 전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많은 대회들을 다녀봤잖아요.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참 이게 그 창업자만큼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저는 창업자가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정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방향성이 과연 맞는 방향성인지, 그리고 또 마지막은 이제 과연 풀고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이 현실 감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그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테이지로 나눠서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죠? 저희는 지금 시리즈 A를 펀드레이징 라운드에 있고요. 5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실례가 안 되면 어느 정도 투자를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번 라운드는 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하고 국내 대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삼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건 국내 투자자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가 저한테 가끔씩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피터 쉘, 팀 쿡 같은 애플이나 페이팔 CEO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데, 우리 같은 크리스찬 창업자들이 나와서 이분들을 능가하는 창업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에 도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CEO가 되고 싶으세요? 궁극적으로. 너무 어려운. 저는 일단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주신 이 비전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어쨌든 항상 기도하는 자세, 기도를 하면서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걸 완수하는 CEO가 돼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CEO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창업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다윗 왕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 1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했는데, 마치 그 과정이 왕이 되고 나서의 경영 수업을 이미 하였다고 합니다. 창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의 가정입니다. 이 창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굿TV에서 열리는 글로벌 청년 창업 오디션 시즌1에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